안녕하세요. 김효한 KG 시청자 여러분, KG입니다. 2017년에 등장했던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화한 호러 스릴러 그것 챕터 2의 예고편이 5월 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스티븐 킹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탐욕을 가진 악마의 정교한 고정관념을 작품들을 통해서 제시해 왔었습니다. 챕터 1은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살렸던 영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편도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세기 호러 영화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컨셉에 맞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화의 예고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흥미가 생기셨다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것 챕터 1을 보시길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와 팬심으로 이 영화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편인 그것 챕터 1은 1989년 여름에 대리라는 미국 시골의 한 소도시에서 벌어진 기괴하고 기묘한 일을 다루고 있죠. 마을에서 아이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루저스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이 동네의 7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통해 자신을 변형시키는 악마의 실체를 발견하고 진상에 다가갑니다. 그 악마는 페니와이즈라는 이름의 사악한 광대. 아이들 각각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페니와이즈를 상대로 아이들은 어떻게 싸워나갈까요? 네, 이게 챕터 1의 줄거리였습니다. 챕터 2는 그로부터 27년이 흘러 루저스 클럽의 모두는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모종의 이유로 다시 대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Swear it. Swear if it isn't dead. If it ever comes back, we'll come back too. 챕터 1 마지막 장면에서 맹세를 다짐했던 그 순간이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페니와이즈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애초에 이 영화가 챕터 1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던 건 후속편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거였고요. 원작의 볼륨을 생각해봐도 그렇기에 챕터 1을 선보이고 즉시 제작에 들어가 2년 만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고편 장면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시작부터 전작의 히로인이자 루저스 클럽의 홍일점 베버리가 나오죠. Yes, may I help you? I used to live here. 배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시카 차스테인입니다. Won't you come in? It's the least I can do. 집은 잘 정돈된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인의 이름은 컬시 부인이고요. 물을 좀 끓일 테니 편하게 둘러보라고 전한 뒤에 부엌으로 사라집니다. 베버리는 글씨를 적은 어떤 엽서를 발견하죠. 옛 생각에 무심결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건 전작에서 벤이 준 거였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욕실에서 묻었던 혈흔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의 안쪽에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여기서 컬시 부인이 움직이는 방식은 페니와이즈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감독인 앤디 무시에티가 종종 활용했던 연출이었죠. 지난 4월에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본 사람들에 따르면 떠나있던 베벌리가 베리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살던 집의 새 주인이 방금 전에 컬시 부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베벌리의 팔목을 보시면 뭔가 상흔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을 보시면 어른이 된 베벌리는 디자이너로 성공을 한 상태인데요.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잦은 폭행을 당했었고 성인이 되어선 남편인 톰 로건이 그녀의 성공을 돕지만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렀었습니다. 그 설정에 따른 묘사가 아닐까 싶네요. 부인은 음악을 틀고 티타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창문에는 파리가 들끓고 베버리는 차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죠. Do apologize. It gets so very hot here this time of year. 라고 말을 하는 컬시 부인. 부인은 그런데도 죽을 것처럼 보인다고 베버리에게 농담을 하면서 But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Derry. No one who dies here ever really dies. 정지된 컬시 부인. 자, 여기서 컬시 부인의 눈의 방향을 한번 보시면요, 양쪽으로 조금 초점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역시 페니와이즈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옷깃을 부채질하는 부인의 가슴팍에 욕창 같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건 전편에서 아이들에게 페니와이즈가 입었던 상처 같죠? 네, 컬시 부인은 페니와이즈입니다. I had some cookies in the oven before you came. Stay right there. I shouldn't impose. 부인은 안쪽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몇 세기 전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등에서 성행했던 것이 바로 마녀 재판인데요. 마녀와 쿠키는 꽤 연관성이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 같은 사실상 잔인한 그림 형제의 동화처럼 말이죠. 헨젤과 그레텔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마녀를 오븐에 넣어서 죽입니다. 베버리는 애써 태어난 척 부인의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가족에 대해 묻고, 컬시 부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달랑 14달러를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해왔다고 합니다. 원작에서 컬시 부인의 아버지는 스웨덴에서 건너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이 영화에서 페니와이즈를 연기하는 빌 스카스가드는 스웨덴의 모델 출신입니다. 베벌리가 무심결에 사진을 올려다보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컬시 부인이 여기서 죽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라고 한 얘기는 베벌리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즉, 페니와이즈는 베벌리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벌리의 배후로 섬뜩한 그림자가 지나가고요. What about you? Are you still his little girl, Beverly? Are
are you? 자, 이 말은 아까 언급드렸던 베벌리의 어릴 적 트라우마입니다. Yes, Daddy. 상대방의 아픔에 폐부를 찌르는 듯한 대사들로 가장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상기하게 하는 페니와이즈의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무심결에 넘겼던 이 현관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써있나요? 마시라고 써있죠. 이건 베벌리의 성입니다. 즉 아버지의 성이기도 했으며 그 당시에 박제된 자기 기억과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자기 발로 들어간 겁니다. 전작의 무대였던 델리 읍내에 루저스 클럽이 재집결합니다. 이 장면에선 벽에 실종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27년이 지나고 다시 같은 일이 대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루저스 클럽의 일원인 7명 중에서 2명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6명이 됩니다. 또 6명, 또 6명입니다. 누군가 합류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에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숲은 일전에 맹세를 했던 장소와 되게 비슷해 보이죠? 라고 말하고 중국 식당에 모여든 주인공들, 그것은 1990년에 2부작 미니 시리즈로 이미 선보인 적이 있었죠. 거기서는 포춘 쿠키를 먹다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작에서 페니와이즈에게 희생된 동생 조지의 손입니다. 성인이 된 빌을 연기하는 건 무려 제임스 맥어보이죠. 빌은 나이를 먹고 여배우와 결혼을 했고 성공한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고 다만 꼭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빌. 여긴 전편에서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있던 바로 그 장소죠. 마을의 어떤 행사장에서 다시 빨간 풍선을 든 광대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이 동상은 폴 버냔 동상인데요. 폴 버냔이라는 인물은 미국 구전민담에 나오는 거인 벌목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여러 곳에 폴 버냔 동상이 존재합니다. 이 장면은 어린 시절에 리치가 겪었던 일과 비슷하게 성인이 된 리치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전작에서 소멸되었던 페니와이즈는 완전히 건재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내죠. 이 장면에서 마이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새총입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서 루카스도 새총을 사용했었죠. 뾰족한 구조물이 있는 거대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1편 마지막에 페니와이즈가 떨어졌던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놀이동산이 개장했죠. 재밌는 점은 가장 큰 놀이기구가 펀하우스인 게 특징입니다. 그것 챕터 2에선 페니와이즈의 기원도 다르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그런 장면들의 일종이거나 루저스 클럽을 괴롭히다가 추락한 헨리 바워스가 페니와이즈의 하수인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페니와이즈화 되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빌과 베버리의 관계는 미완성으로 끝이 났었죠. 이 둘의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뾰족한 구조물이 있던 거대한 장소에 물이 잠겨있는 걸 보면 역시나 하수도와 연결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달려나가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피해 잠긴 베벌리가 나옵니다. 베벌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오물을 투척당하기도 했었죠. 화장실 역시 베벌리의 트라우마가 깃들어 있는 곳인데요. 아까 살짝 보셨듯 전편에선 온 화장실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있죠.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걸까요? 27년 전 이들은 페니와이즈를 물리치고 손을 잡고 피를 나눈 맹세를 했었죠. 완전히 건재한 페니와이즈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빛은 전편에서 페니와이즈의 입안에 있던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그것 챕터 2의 예고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고편을 보고 나서요, 역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던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의 진원지로 모인다는 설정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예고편을 보면서 되게 영리한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베벌리와 컬시 부인이 나오는 시퀀스를 최대한 오래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는 예고편만의 그 특유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장면들을 좀 덜 보여주면서 서스펜스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에 마이크 역을 했던 핀 울프하트가 출연하기도 하지만 지방의 소도시 마을에서 낯선 공포의 존재와 소년 소녀들이 힘을 합쳐 싸운다는 설정은 동일합니다. 전편의 흥행 수입은 3억 2,748만 달러였는데요. 공포 영화의 넘버원 히트였던 식스센스에 2억 9,350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이 영화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 캐스팅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베벌리 역의 제시카 차스테인은 일전에 마마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앤디 무시에티와 만난 적이 있었죠. 앤디 무시에티 감독의 마마 역시 2013년에 개봉했던 100분짜리 호러 스릴러였습니다. 엄마가 살해를 당했던 날에 숲속으로 사라졌던 두 어린 소녀가 몇 년 후에 구출이 되고 주인공인 에나벨은 숲에서 5년간 홀로 있던 어린 조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나벨의 집으로 뭔가가 들이닥치죠. 이 영화를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예산은 1,500만 불이었고요. 수익은 10배를 넘게 벌었습니다. 로튼 토마토 미터는 65 정도로 평작 정도고요. 메타스코어도 57 정도로 받았습니다.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독창적이진 않았지만 되게 볼만했던 작품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마마란 영화의 예고편은요, 영상 설명란에 따로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맥어보이는 주인공 빌을 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가가 되었고요. 제시카 차스테인은 베벌리 역을 맡았습니다.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고요. 빌 하던은 리치 역, LA에서 성공한 DJ가 되었고요. 제이 라이언은 벤, 성공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랜서는 에디 역을 맡았는데요. 뉴욕에서 리무진 사업을 한다고 하죠. 전편에서 에디 역을 맡았던 잭 딜런 그레이저는 DC 영화 샤잠에서 샤잠의 친구인 프레드 역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사야 무스타파는 마이크 역을 했고요. 어린 시절
시절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약물 중독 증세를 겪게 됩니다. 앤디 B는 스탠리 역할을 맡았네요. 아틀란타에서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페니와이즈는 역시 빌 스카스가르드가 맡았습니다. 이건 대체자가 없죠. 이 영화는 어른들이 주역으로 나오지만 27년 전의 모습이 이번에도 플래시백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맥어보이가 본인의 SNS에서 이런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1편에서 루저스 클럽 멤버들을 연기한 배우들에게 어떤 배우가 너의 성인 버전을 연기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리치 역의 핀 울프하트는 빌 하더, 베벌리 역의 소피아 릴리스가 제시카 차스테인, 마이크 역의 초슨 제이콥스가 체드윅 보스먼, 에디 역의 잭 딜런 드레이저가 조셉 고든 레빗, 스탠리 역의 와이어트 홀레프가 크리스찬 베일을 원해서 결국엔 리치와 베벌리의 성인 배역만 이들이 원하는 대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빌 하더가 리치를 연기하기 위해서 계약 협상을 2018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딱 그 주에 1990년도 버전 그것에서 리치 역을 맡았던 해리 앤더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니 시리즈에서 마이크와 헨 역을 했던 아역 배우들이 이번에 성인 역을 맡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팬들 역시 나머지 몇몇 배우들에게 카메오라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일리노어 릭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일리노어 릭비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시카 차스테인, 빌 하더, 제임스 맥어보이, 제시 위슬러가 한 영화에서 연기한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임스 맥어보이와 제시카 차스테인은 곧 선보일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도 출연했고요. 빌 스카스가르드는 데드풀 2에 나왔었습니다. 빌 스카스가르드는 1편 촬영 당시에 아이들이 더욱 페니와이즈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아역 배우들과는 최소한의 접촉만 했었다는데요. 이번엔 다른 성인 배우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서 촬영에 매우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관람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1편에서 페니와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었죠. 그리고 페니와이즈는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설정인데 어떻게 페니와이즈가 루저스 클럽을 덮칠 것인지도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원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역본도 나와 있습니다. 페니와이즈는 1989년에 루저스 클럽에게 패배하고 27년 동안 사실상의 동명기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에 페니와이즈는 대리로 돌아가서 완벽한 복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카 차스테인은 공포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3편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편이 확실하게 마지막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영화는 1989년의 여름의 추억에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회상 장면들을 위해서 전작의 배우들이 기용된 거고요. 타임라인이 몇 번이 바뀔 것을 제작진들이 인터뷰에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는 다른 친구들처럼 대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었고요. 이번엔 이 마이크가 이야기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숫자 27을 맞추기 위해서 챕터 1은 2017년 9월 8일에 개봉했고요. 챕터 2는 2019년 9월 6일에 개봉합니다. 챕터 1에서 루저스 클럽은 이놈이 다시 돌아오면 대리로 모이자고 맹세했었죠. 그런데 크레딧 장면에서 페니와이즈의 광기 어린 웃음이 나옵니다. 바로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원작 소설은 애초에 처음부터 27년 후에 어른인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루저스 클럽 멤버들이 27년 전에 그것과 싸운 과거를 각자 회상하면서 대리에 집결하는 식으로 그려지죠. TV 시리즈도 이 전개 방식을 택했고요. 자, 지금까지 그것 챕터 2의 예고편을 분석해보고 간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봤는데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걸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KG의 KG였습니다.